세상을 보다 현명하게 사는 지혜, 명사에게 귀를 묻고 답을 듣습니다. 가천 시그니처 교양 강좌 지성학 2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사회를 맡은 권순찬, 김가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 공지드린 것처럼 지성학 포럼 시간인데요. 네, 순차님, 저희 이번 포럼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잠깐 소개해드려 볼까요? 네, 포럼은 한 학기 동안 지성학 수업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순서들 그리고 모든 학생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들 기대되시나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죠? 네, 바로 매 학기 진행되었던 삼행시 이벤트입니다. 포럼이 끝날 때까지 지성학 그리고 가천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온라인 학생분들 채팅창에 다양한 삼행시를 남겨주세요.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재미있고 기발하고 아름다운 삼행시를 선정하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행 중간에 다양한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퀴즈도 적극적으로 답을 맞춰주신 분들께 선물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재미있는 포럼을 위해 많은 학생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럼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순서는 지성학은 사랑을 싣고입니다. 지성학은 사랑을 싣고 이거 어떤 순서인가요? 네, 이번 순서는 다시 보고 싶은 강연자 그리고 지성학하면 생각나시는 모든 분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혹시 순차님은 어떤 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저는 경제학과다 보니 저번 주에 강연하셨던 경제학 교수 김현철 교수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이종학 교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가 이를 선택하는 고용 가능성이라는 용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순서를 통해 직접 특별한 분을 만나러 저희 리포터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만나러 보러 가겠습니다. 신은솔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지성학 서포터즈 신은솔입니다. 네, 저는 오늘 지성학은 사랑을 싣고 오늘 어떤 손님을 만나 뵙게 됐지 제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 바로 만나가 보도록 할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이고, 네. 네, 오늘 볼 분은 작년 2학기 지성학 운영 교수님이셨던 주성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는 24학년도 2학기 서포터즈 신은솔입니다. 아,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경영학부에 일하고 있는 조성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3년도 2학기 때 지성학 운영교수를 했었습니다. 자. 네. 지금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저희 지성학 사랑을 싣고에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이렇게 교수님을 지성학을 사랑을 싣고 타이틀로 이렇게 만나보게 됐는데요. 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성학 강좌에 대해서 조사해온 바로는 지성학 강의가 굉장히 오래된 강연이라는데 혹시 맞나요? 네, 이제 오래됐다, 이거는 사실 그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 다르겠는데, 지성학 강좌가 시작된 것은 200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원대학에서 가천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강좌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 경원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있던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강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예전에는 어떤 이름이었는지 아시는지? 예전에도 계속 지성학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했고, 이제 포맷이 바뀌었죠. 포맷은 계속 이제 사실 지성학은 우리 그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그런 강좌여서, 그 예음호야 알죠? 예음호. 우리 저 대학에서 가장 큰 강당인데, 거기서 계속 강좌를 진행했어요. 거기가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수용하는 그 강의실에서 아주 학생들이 꽉 들어찼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대면 강의를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뒤로는
온라인으로 전환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400명 정도밖에 못 들었지만은, 이제 한 1000명 가까운 수강생들이 한꺼번에 수강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마도, 계속 이 온라인 방식으로 지금 그 지성학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또 교수님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함께 하는 방식까지 했다는 거를 저희가 너무너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지성학 강연 작년에 이제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혹시 이번 학기 지성학 강연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가 이제 지성학 운영 교수를 하는 작년 이후에 계속 이제 지성학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다 보진 못합니다. 다 보진 못하지만,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동료 교수님이신 이중학 교수님의 강연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사실 현장에서 이중학 교수님 강연을 너무 재밌게 그렇죠. 들어가지고 네, 너무 강의 잘하시죠. 약간 경영학과로 전과를 할까 네. 그 고민까지 네, 사실 네, 했었거든요. 환영합니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마음 있으면 오세요. 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른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교수님이 작년에 운영을 하셨던 23학년도 지성학 수업 강의 때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나는 것은 작년 2학기 때는 저희가 과제로 강연자한테 편지 쓰기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셨었냐면 정지우 작가님. 정지우 작가님이 오셔서 강연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과제로 강연자분 중에 한 분 골라서 편지를 쓰라 했더니 한 70% 가까운 학생들이 정지우 작가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한 700통 편지를 받아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 그분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이런 것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 정주 작가님이 우리 가천대학교 학생들 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고요. 또 다른 에피소드는, 이건 좀 사실 저희가 진행하면서 약간 난감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누가 오셨냐면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님이 또 우리 지성학을 방문하셔가지고 강연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그때도 이제 학생들이 관심이 많았고 반응이 뜨거웠는데, 이제 우리 지성학에서는 강연자분에 대해서 서포터즈가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고 사실은 미리 질문을 좀 준비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랄까요. 수준 높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김동연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김동연 지사님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서포터즈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사님이 자꾸 그거 준비된 질문 하지 말고, 그냥 라이브 생질문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포터즈 학생들이 질문하려고 그러다가 막 지사님이 그 준비된 질문 하지 말라고 막 그러셨는데, 보통 그렇게 하면은 생질문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준비를 미리 하는 것도 있는 건데, 그 자꾸 그러시니까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학생들이, 생질문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무사히 넘어갔어요. 위기가.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다시 카메라를 교수님의 멋진 모습을 담기 위해서 네. 잠깐만 정리하고 있겠습니다. 좀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현실식 에피소드와 도지사님 에피소드 너무너무 재미있었는데요. 이제 너무 아쉽지만 마무리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끝났나요?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저희 이번 학기 담당 교수님이신 유진영 교수님이 나와 계시는데. 그러세요? 네. 유진영 교수님도 우리 경영학부 저희 동료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유진영 교수님이 이제 매주 화면을 통해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시고 강연자분을 소개하는 멘트로
교수님들이 이제 준비를 항상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 조성준 교수님 때부터 오프닝 멘트가 고정적으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교수님은 어떤 멘트셨죠? 저는 이제 이 화요일 날 하잖아요. 네네. 지성하기. 그래서 화요일의 즐거움, 화요일의 설레임이라는 오프닝 멘트로 저는 했었고요. 그것도 제가 만들었지만 지금 이 지성학 포럼 이것도 제가 그 운영 교수를 할 때 처음으로 시도된 포맷인데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걸 보니까 제가 창시자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성학의 약간 살아있는 역사가 아유, 뭐 아닐까. 그렇게까지 과대 평가해 주실 건 없고요. 예. 네, 이렇게 또 너무너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혹시 현장에 계신 유진영 교수님 잠깐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 교수님 좀. 예,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되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삼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봤었는데. 네, 네, 오늘 또 뵙네요. 아유, 네. 아유, 교수님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네. 시그니처 같은 멘트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그걸 네. 보면서 화요일의 설레임 이러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웬걸 그러셨어요? 저한테는 엄청나게 긴 소개 멘트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기억력이 감퇴돼가지고 저는 긴 걸 못 외워요. 이게 아무래도 그걸 잘 외우실 수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하신 모양이네요. 혹시 이번 학기 네. 그 시그니처 멘트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교수님?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뭔지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자, 얼마나 긴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세상을 네네. 보다 현명하게 사는 지혜, 명사에게 귀를 예. 먹고 답을 듣습니다. 가천 시그니처 교양 강좌 지성학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깁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길기도 길지만 그걸 외워가지고 매주 실수 안 하고 하시는 게 참 대단하시네요. 진땀 예, 뺐습니다. 혹시 중간에 더듬으신 적은 없나요? 물론 첫 시간 한 두 번째 시간까지 굉장히 더듬진 않았어도 굉장히 AI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유 교수님은 워낙에 강의를 잘하시기로 소문이 나 계신 분이시고, 또 그래서 이제 이런 진행이나 이런 건 굉장히 잘하실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네. 보지 않아도 뻔하게 다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하여튼 계속 좀 지성학 잘 이끌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또 너무나 훈훈한 지성학을 사랑을 싣고 현장입니다. 교수님 너무너무 아쉽지만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그래요? 시간이 벌써 가요? 다 됐어요. 네. 좀 더 이따가. 그러니까요. 저희 24년도 지성학 강의는 너무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또 앞으로 지성학을 수강할 네. 미래의 가천인들에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 혹시 지성학으로 삼행시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삼행시가 어려운데. 예. 일단, 지성학이라는 것은 이 지성이잖아요. 지성. 대학을 지성의 전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대학이라는 공간은 결국 우리들의 지성을 설띄우는, 지성을 개발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성학이라는 이런 강좌는 우리가 전공 수업을 들으면 한 분야만 하잖아요. 전공 분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성학은 굉장히 폭넓게 여러 분야를 골고루 하면서 우리가 사실 이 지성이라는 걸 하나의 영양소다 이렇게 본다면 아주 골고루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정말 대학다운 대학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장 대학다운 그런 강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아마 수강생분들이 듣고 계실 텐데 이 혼자만 이 좋은 영양소를 먹지 말고 친구들에게 좀 소개하고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이 수강을 좀 독려하면 그만큼 우리 가천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이 지성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삼행시지라고요? 네,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교수님의 멋진 삼행시를 기대해보면서 제가 오늘 띄워보겠습니다. 지루한 강의가 아닙니다. 성!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강의입니다. 우와! 마지막 학교를 떠나더라도 다시 듣고 싶은 지성학 강의 꼭 들어주세요. 괜찮았어요? 예. 진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네, 멋진 네. 말씀이랑 네. 또 멋진 삼행시까지 감사드리면 이렇게 첫 번째 사랑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포럼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모두 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가천관 교수님 연구실에서 리포터 신은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생생한 현장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조성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순차님, 그럼 저희 다음 사랑을 싣고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한 분만 만나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너무 아쉽죠? 그래서 또 모신 분이 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두 번째 주인공은 저희 학교 스타 교수님이시죠? 이중학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이렇게 포럼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강연을 듣고 난 후에 세 줄 소감문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강연 이후에 정말 다양한 소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지성학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준비 중인데요. 첫 번째 학생은 저희 현장에 있는 서포터즈 학생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송민경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 저번 강연을 듣고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지난 지성학 강연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왜 일하는가에 대한 답을 코로나 시점을 전후로 비교해서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이유에 대한 주관적인 답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사실 이제 한국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혹은 믿고 있는 일하는 이유가 아마 성장과 기회, 그리고 이제 자아실현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요. 저 역시 비슷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삶에서의 미션은 어제보다 성장하려는 사람을 돕습니다라는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직장을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 저희 가천대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런 미션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좋은 점은 이런 미션을 달성하면서 감사하게도 뭐 금전적인 것도 좀 따라오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성장을 지향하고 결과적으로는 금전도 따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소연 학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소연 학생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도 지난번에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직장인 공감 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짤인데요. 교수님이 강연 마지막쯤에 말씀해주신 같음은 연결을, 다름은 성장을 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했더라도 이 사람이 언제든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이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직장인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에 지쳐서 성장보다는 공장과도 같은 회로에 빠져 월급쟁이의 삶을 반복하지는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직장인이라도 겪게 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회로 속에서 조금이나마 변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대책을 세우면 좋을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비유 해주신 것처럼 사실 스스로 하는 일을 직장인 혹은 하나의 부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오랫동안 많은 책에서 강조한 대로 스스로 하는 일을 1인 기업가라고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구본영 선생님의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와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직장인들은 스스로의 일을 1인 기업가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회사와 나의 관계는 법적으로 고용돼 있는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회사에 그 계약 관계로 갖고 가고 가진 만큼 컨트리뷰션하고 보상을 받는다. 이제 1인 기업가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회사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주체적으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 일이나 직업 정체성을 1인 기업가로 생각하는 게 1번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그만두는 걸 되게 걱정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떤 얘기를 더 많이 하냐면 중국에 있는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만둬라. 그만둬도 페어웰 파티를 해줍니다. 페어웰 파티를 해주고 다른 회사로 가는 걸 축하해줘요. 왜냐면 이 친구가 다른 회사에 가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잘하는구나. 텐센트에서는 저런 인재가 있구나. 라는 홍보 효과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친구들이 다시 텐센트로 돌아와서 이직했던 회사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좀 더 잘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구성원들의 이직이나 퇴사 같은 것들을 요즘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이동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제도와 문화들을 고민하는 게 이제 회사들의 최근 고민인 것 같아요. 물론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변화의 방향성은 크게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이분이 준비 중이신데요. 바로 작년 지성학2 서포터즈로 함께 했던 졸업생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고민을 가지고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2023년 2학기에 지성학2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김형규 학생입니다. 지금은 학생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교수님의 강연 주제인 일의 의미를 찾아서를 듣고 제 작은 고민을 전달드리고자, 그리고 지금도 지성학을 듣고 계신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하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취업하여 약 8개월 동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일이라는 부분이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맨 처음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받고, 처음에는 이렇다 할 성과나 퍼포먼스가 없지만 그저 팀원들이 도와주고 알려주고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저도 같은 팀원으로서 기여도를 올리게 되고 성과를 쌓게 되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가장 뿌듯한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단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스스로 혹은 팀원들이 봤을 때 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고 있거나 더 중요하고 많은 프로젝트를 맡게 될 때 제 안에서 책임감과 그 뿌듯함이 충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의 의미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성취감을 느끼게 해줌과 동시에 스스로의 자아를 실현시켜주는 도구,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일하는 시간 외에 개인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워라밸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 외에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족스러운 수준의 페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 때는 그 페이가 더 비중 있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말씀드렸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 소속감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드는 고민이, 지금은 아직 8개월밖에 안 된 신입사원인 축에 속하지만 앞으로 성장하게 되면 같은 일도 커지고 또한 책임감도 마찬가지로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일하면서 배우는 즐거움이 더 크지만 나중에는 책임감과 아까 말씀드렸던 워라밸이 충돌하는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자유로운 삶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은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되게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교수님의 현실적인 조언과 일에 대한 책임감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교수님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다, 뭐든지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런 책임감에 짓눌리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네, 이 영상을 찍기 위해 가지고 지성학 작가님한테 한 4기가에서 한 20분 이나 되는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작가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성 가득 질문을 준비해 주신 김영규 선배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사실 되게 약간 흙냄새 나는 실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게 요즘 아마 형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회 초년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그걸 이제 요즘 표현으로 의도적 언버싱이라고 하는데 책임이 있는 자리로 리더로 올라가지 않거나 혹은 승진하기 싫어하는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게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느끼게 되는 책임감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보상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조직들에서 그런 보상 체계가 잘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의도적 언버싱이라는 현상들이 좀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럼 개인적으로 좀 극복할 수 있을 거냐? 사실 아까 드린 답변과 비슷합니다. 사회 혹은 이제 조직에서 승진을 한다라는 거는 조직인으로서의 성공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조직인으로서 수직적인 승진, 성취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아마 한국도 5년에서 10년 후에는 제가 아마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직 횟수가 더 많아질 거예요. 직업도 바꾸는 현상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렇게 놓고 보면 한 조직에서의 수직적인 승진이나 성공이 그렇게 크게 밸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이 이제 1인 기업가 혹은 내가 혼자 브랜드를 갖고 사는 1인 브랜드 이제 개인으로서 스스로 직업을 정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좀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조직인으로서는 일을 주어졌을 때 못하면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기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로 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회사에 있을 때는 하루 술 먹고 그 다음날 좀 힘들어서 누워있기도 하고 그런 게 용인됐는데 이 일을 하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프로페셔널하게 더 일을 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정해야 되는 스스로의 직업을 1인 기업가로서 정의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바라보면 책임감이라는 거 역시 제가 일을 하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에서의 성공보다는 1인 기업가로서의 또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그 자세가 저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좀 직업을 바라보는 태도가 현실적인 조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한국에서만 이 조직 현상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를 보면 심지어 일본도 바뀌고 있거든요. 직장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태도가. 그렇게 좀 바라보려는 노력들도 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멋진 답변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다양한 질문 나눠 보았고요. 저희 마지막 공통 질문이죠. 지성학 혹은 가천대로 삼행시 가능할까요? 이거 저도 하는 거였군요. 아까 조성준 교수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걸 정말 못하는데, 이럴 때 AI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미리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지성학이다. 그러면, 지식에, 운을 띄워주시나요? 그럼 제가 하면 될까요? 네, 키워드 말씀해 주시면 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럼 지성학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성학으로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지식의 보고이자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지성학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생활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재치 있는 삼행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순서인 지성학은 사랑을 싣고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지금 채팅창에 다양한 삼행시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 3명의 학생분의 삼행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도현 학생의 삼행시입니다. 지성학으로 삼행시 해주셨는데요. 한번 운 띄워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지성학. 성공을 원하는 당신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바칩니다. 학교 재학 중에도 성장하는 나를 보고 싶다면 지금 수강하세요. 네, 정말 멋진 삼행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근태 학생의 삼행시입니다. 이번에는 가천대로 제가 한번 운 띄워보겠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천, 천천히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대, 대단한 내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삼행시는 박혜랑님의 삼행시입니다. 지성학으로 삼행시를 남겨주셨는데요. 운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성학으로 운 띄우겠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배움을 향해 나아가고 성, 성실함과 탐구의 힘으로 세상의 답을 찾아가며 학, 학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가천대에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된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 삼행시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지성학은 사랑을 싣고부터 정말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타님?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순서 만나볼까요? 두 번째 순서는 지성학 퀴즈입니다. 네, 지성학 퀴즈는 어떤 퀴즈인가요? 네, 지성학 퀴즈는 이번 학기 지성학 강연을 퀴즈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현장에 있는 서포터즈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현장 서포터즈 분들은 팻말을 이용해 정답을 들어주시고 온라인 학생들은 웹엑스 채팅창을 통해 정답을 남겨주세요. 적극적으로 채팅방에서 소통해주신 학생을 뽑아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차님, 저희 어떤 문제부터 풀어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화면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개인적으로 OX 퀴즈 쉬운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난이도 하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난이도 하 첫 번째 문제입니다. 2주차 강연자이신 조동찬 기자님의 강연 주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의사기자의 버킷리스트, 지성과 사랑 사이의 삶에 나가 맞으면 O. 의사기자의 버킷리스트, 지혜와 사랑 사이의 삶에 나가 맞으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들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난이도가 하인 만큼 상당히 쉬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정답 공개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X가 정답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서포터즈 학생분들 첫 문제부터 좋은 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 학생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이 정답을 맞춰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다음 문제도 함께 풀어볼까요? 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네, 10주차 강연인 이정모 관장님이 말씀하신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이 기후변화가 맞다면 O, 아니다, 기후위기가 라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들 정답 결정하셨나요? 네, 정답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한번 정답을 들어주세요. 이번 문제는 한 절반 정도로 답이 조금 갈린 것 같은데요. 바로 정답 발표해 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지금 정답이 나오고는 있는데 O가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계속 온라인 수강생분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11출차 강연자인 유정은 대표님이 만드신 명상 앱은 마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명상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마음 챙김 명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 마음 섬김 명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들 웃음을 보이는 거 보니 제가 봤을 때도 이번 문제는 만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서포터즈 학생분들부터 정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역시 예상했던 결과인데요. 그럼 바로 정답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다들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순조롭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 보았는데요. 순차님, 이 정도 문제면 앞으로도 학생들이 잘 맞출 수 있겠죠? 네, 저도 이 정도 문제는 거뜬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중 난이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문제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6주차 최준영 박사님은 53만 명의 유튜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채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구본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O,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X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문제 정답이 다 나와 있으나 정답이 좀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정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네요. 자, 그러면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모두 답을 들어주셨는데요. 지금 한 분만 O를 들고 계십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지.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아직까지 현장에 있는 서포터드 학생들은 문제없이 정답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도 정답을 잘 맞추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지금 웹엑스 채팅창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활발하게 정답을 많이 맞춰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문제 남아있으니 계속해서 끝까지 만점을 향해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9주차 강연 내용입니다. 9주차 강연자인 유호천 교수님의 강연 중 1965년 고든 무어가 주장한 예측으로 마이크로칩의 밀도가 24개월마다 2배 늘어나며 반도체의 소자 사이즈가 줄어들 것이라는 법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무어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정답이 나왔을지 서포터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모두 정답을 다 잘 들어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현장 서포터즈 중에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동건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X를 혹시 드셨는데 어째서 X를 드셨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고든 무어가 예측했기 때문에 무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시고 계신데요. 혹시 지금까지 서포터즈 학생분들 중에 만점을 받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오, 한 6분? 7분 정도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열심히 만점을 받아 향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네, 지성학의 사랑을 전달드린 우리 가천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님인 이중학 교수님의 문제입니다. 이중학 교수님은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왜 일하는가에 대해 물론 돈을 벌기 위함도 있지만 땡땡을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땡땡 안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발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네, 이번 문제는 조금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5초 후에 학생분들 정답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5, 4, 3, 2, 1. 그럼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이 문제 또한 모두 다 정답을 같은 동그라미로 해주셨는데요. 현재까지 과연 만점자가 이번 문제까지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영상으로 정답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일하세요? 라는 거에 대한 답이 단순하게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일한다 라는 걸로 답변이 조금 더 풍부해진다 라는 겁니다. 네, 정답은 O였습니다.
네, 이 문제를 맞추고 나서 보니 일의 의미를 찾아 나섰던 이중학 교수님의 강연 내용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난이도 중 문제까지 맞춰보았는데요. 수타님, 저희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 풀어보면 좋을까요? 저는 다음 문제는 한번 초성 퀴즈 해보고 싶은데 한번 초성 퀴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초성 문제에서는 온라인 학생분들도 웹엑스 채팅창을 통해서 정답을 작성해 주세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신 분들을 선정하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성 퀴즈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네, 문제 나갑니다. 4주차 박형남 원장님의 강연 내용입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자살자의 가족과 지인 등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고 유서나 일기 및 진료 기록을 분석해서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직까지 채팅창에는 네, 정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주차 강연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 서포터즈 학생분들 중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분 혹시 계실까요? 네. 방하늘 학생 잠깐 인터뷰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고요. 방하늘 학생은 혹시 정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심리적 부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정답이라고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박형남 원장님 강연 중에 기억 남으실 강연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박형남 원장님 강연 주제가 인문학적 성찰과 법적 판단이었습니다. 인문학과 법적 판단 사이에서 판사로서 판결을 하실 때 인문학적 요소들과 다양한 사례들을 연결지어서 강연을 하셨던 것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강연 내용을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과연 정답이 맞을지 한번 정답 공개해 볼까요? 정답은 네, 심리적 부검이었습니다. 온라인 학생분들께서도 다양한 답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정답자는 마지막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성 퀴즈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저희와 함께 최근 명상으로 함께 해주신 분이시죠. 유정은 대표님의 강연 내용입니다. 주의 그 자체의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으로 명상을 통해 키울 수 있는 주의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채팅창도 현재는 조금 조용한 것 같습니다. 과연 정답자가 나올 수 있을지. 지금 온라인 채팅창에 많이들 정답을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하지만 모르는 서포터즈 학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힌트 조금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곳을 참 좋아하는데요. 산책하기에도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으며 공주와 담양 지역에 이곳이 굉장히 핫한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서포터즈 학생들 표정을 보니까 아직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땡땡 세콰이어 길이라고도 합니다. 네, 힌트를 정말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채팅창에 보면은 많이들 정답을 얘기해 주시는데 서포터즈 분들도 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빠르게 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메타 주의력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마지막 초성 퀴즈로 가보도록 할까요? 문제 보여주세요. 네, 이번 문제는 10주차 이정모 관장님의 강연 내용입니다.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및 위성, 기타 천체의 환경을 지구의 대기 및 온도, 생태계와 비슷하게 바꾸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사실 강연 중에 정말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것에 관련된 책을 추천해 주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0주차 강연을 조금 요약해 본다면 결국 이것을 시도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은데요. 가연님은 10주차 강연 이후에 지구를 위해 실천하고 계신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도 작은 실천이지만 음료를 마실 때 텀블러를 꼭 사용하고 종이 영수증이 아닌 전자 영수증으로 전환하는 등 지구를 위해 저도 함께 실천 중입니다. 아, 네, 정말 좋은 실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에는 조금 더 지구를 위해 열심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초성 퀴즈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정답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테라포밍이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끝으로 초성 퀴즈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열심히 답을 적어준 학생분들을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몇 명 정도 발표하면 좋을까요, 순자님? 아, 네, 한 4명에서 5명 정도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6명. 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1번 정답장은 김동현, 임혜승 학생입니다. (2번) 정답자도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성우, 안현진 학생입니다. 네, 3번째 질문의 정답자는 응웬, 반흐엉, 장서은 학생입니다. 네, 당첨되신 학생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가연님, 벌써 지성학 퀴즈 시간이 벌써 중반부를 넘어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OX 퀴즈 한번 상 문제 우리 다 같이 도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이라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OX 퀴즈 난이도 상 문제 보여주세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4주차 강연인 박형남 원장님께서 하신 강연 내용 중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이 실행한 나치스 독일의 전쟁 지도자에 대한 국제 군사 재판은 무엇일까요? 뉘른베르크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O, 드레피스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문제는 난이도 상인 만큼 서포터즈 학생분들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정답을 얼마나 맞출 수 있을지 서포터즈 정답 들어주세요. 네, 이번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만큼 정답이 갈렸을 것 같은데요. 한 절반? 40%, 60% 정도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서포터즈 학생들도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았던 만큼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은 문제들이 있으니 끝까지 힘내주세요.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잊지 못하는 강연이죠. 7주차 강연인 박명성 교수님의 강연 내용입니다. 영국이 감동과 재미를 주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 A는 무엇이며 결국 문화적 B가 구축하는 나라가 문화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A, B에 알맞게 들어가는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A가 조기교육, B가 커뮤니티 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O, A가 극한놀이, B가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이번 문제는 저희가 조금 시간을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연 내용을 잠시 되짚어 본다면 박명성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뮤지컬, 연극을 많이 경험하라고 하셨던 부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순자님은 최근 보신 연극이나 뮤지컬 있으실까요? 저는 아쉽게도 최근에는 본 뮤지컬이나 연극이 없는데요.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 연말에 진행하는 다양한 공연과 뮤지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나쯤은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어서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X였습니다. 연극은 학창시절부터 과목에 극화놀이를 접목시켜서 문화를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결국 이러한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문화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모두 문화 시민이 되도록 연말에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OX 문제 보여주세요. 네, 12주차 강연인 이용숙 평론가님의 강연 내용 중 유럽인 이민자들이 노동의 피곤함을 잊기 위해 개발한 춤은 탱고입니다. 또한 다양한 명곡의 탱고를 작곡하여 유명해진 A 작곡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A가 피아졸라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요요마가 맞다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영숙 평론가님의 강연은 또 저희가 가장 최근에 듣게 되어서 저희가 썼던 세 줄 소감문을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서포터즈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서포터즈 분들도 모두 다 비슷한 정답을 들어주셨는데요. 혹시 유준영 교수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혹시 왜 동그라미를 드셨는지 혹시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론가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찍었습니다. 유진영 교수님의 정답이 꼭 맞기를 바라면서 저희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유진영 교수님께서 맞춰주셨는데요. 아스트로 피아졸라는 춤곡이었던 탱고 음악에 재즈, 클래식, 팝 등 다른 장르 음악들의 영향을 대폭 반영한 누에보 탱고를 내세워 감상용 음악, 순수 음악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네, 이제 진짜 OX 퀴즈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바로 지난주 강연이었죠. 김현철 경제교수님의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13주차 김현철 교수님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능력을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 철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능력주의라고 생각하시면 O,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OX 퀴즈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서포터즈 그리고 온라인 학생분들 모두 꼭 정답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다들 정답을 들어주셨네요. 온라인을 보니까 비슷한 정답을 올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정답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O입니다. 다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모든 퀴즈를 맞춰보았고요. 온라인으로 열심히 소통하고 열심히 정답을 맞춰주신 두 학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임혜승, 정주미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순서인 지성어 퀴즈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포럼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가연님 혹시 다음 시간은 어떤 순서일까요? 바로 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특별한 만남 시간입니다. 특별한 만남? 혹시 어떤 분들이 나오시나요? 바로요, 마지막 포럼의 자리인 만큼 저희가 어렵게 모신 분들이 지금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성학 온라인 수강생을 대표해서 두 학생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온라인 학생이 이렇게 스튜디오로 오다니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나홍재, 조영민 학생입니다. 다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이렇게 포럼 자리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 4학년 재학 중인 나홍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4학년 조용민입니다. 네, 두 학생분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온라인이 아닌 직접 스튜디오에서 지성학을 함께하고 있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실까요?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에 이런 스튜디오가 있는지 몰랐고요. 이곳이 이제 화면에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규모가 있는 곳인지 몰랐어서 굉장히 오자마자 좀 놀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영민 학생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도 여기 처음 와서 이렇게 규모가 클 줄 몰랐고요. 사실 저희가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게 친구랑 같이 나오니까 더 유독 긴장되네요. 네, 많이 긴장되고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용기 내서 포럼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순차님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 진행해 볼까요? 네, 이제 저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총 10분의 명사님들을 모시고 강연을 들었는데요. 혹시 두 분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자 그리고 강연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마보의 유정은 대표님의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종종 생각이 많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정리 안 될 때 뭔가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뭔가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찾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강연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조영민 학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많은 강연자분들이 기억에 남는데 고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일단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2주차에 이제 SBS 의학 전문 기자 조동찬 기자님이 해주셨던 강연이 기억에 제일 남는데 그 이유는 일단 이제 지성학 강연을 되게 기대했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강연인데 되게 좀 마음을 울렸고 그 다음에 그 버킷리스트 중에 그 유머라고 있어요. 유머를 되게 강조하셨는데 제 약간 가치관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서 좀 공감도 많이 가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건데요. 저희가 미리 정해놓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버킷리스트 말씀해 주셨잖아요. 2주차 강연이었던 조동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혹시 두 분의 버킷리스트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취미가 오토바이로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오토바이로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제 취미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배드민턴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뭔가 바쁘고 이래저래 상황이 안 돼서 대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상황이 되면은 대회 나가서 꼭 수상권도 한번 들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인생 황혼기 목표인데 마당 있는 집에 한번 이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강아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네. 네, 너무 답변 감사합니다. 네, 조현민 학생분도 혹시 버킷리스트가 있으실까요? 아, 네. 저는 일단 그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왕 안 가본 거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랑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어떻게 보면 약간 가치관이랑 연관될 수도 있는데 약간 상처받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자. 상처를 안 받아야 일때 더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더 막힘없이 할 수 있고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언가를 해주고 바라지 말자. 약간 제가 보상 심리 약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두 분의 버킷리스트 정말 잘 들었고요. 두 분 버킷리스트에 해외를 가고 싶은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혹시 어떤 나라를 가장 가고 싶으세요? 이제 겨울이니까 삿포로. 아, 저도 삿포로 가야죠. 가보고 싶네요. 네. 시즌마다 바뀝니다. 조영민 학생분은 혹시 어떤 나라 가보고 싶으세요?
저도 이 친구랑 삿포로는 두 번째로 네. 첫 번째는 여자친구랑 다낭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꼭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질문이 조금 궁금한데요. 내년에 이 지성학 강의를 다시 수강하게 된다면 나는 이분이 진짜 나오면 좋겠는데 생각나시는 분, 강연자분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개통령 강영욱님. 제가 이제 강아지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이제 반려견들을 유기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이제 반려견들과 뭔가 함께 같이 어우러져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뭔가 꿈꾸시는 것 같아서 되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조영민 학생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학교를 이제 4학년 동안 다니면서 이길려 총장님 한 번도 못 봤는데 물론 저는 이제 졸업을 하면 볼 수 없겠지만 나오시게 된다면 뭐 업적이나 많은 학생들에게 되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강영욱 훈련사님과 이길엽 총장님 꼭 만나보고 싶네요. 네, 저도 두 분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유튜버 궤도님 분이 나오셔서 약간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강연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다들 궤도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꼭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조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정모 관장님의 이야기처럼 먼 미래에 우리가 테라포밍된 화성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챙기고 싶은 3가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우주선 챙겨가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가족들 보고 싶을 때 탈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주복 챙겨가서 외계인하고 같이 셀카 한 장 찍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좀 이제 그래도 너무 농담식으로 한 것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 화성의 중력은 다이어트가 필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 잔뜩 들고 가겠습니다. 네, 너무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조현명 학생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친구 데려가겠습니다. 나훈자 학생 데려가면 약간 힘든 일이 있어도 즐겁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져가겠습니다. 가서 이제 현금도 쓸 수 없을 거고 카드도 쓸 수 없을 테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닭가슴살 가져가겠습니다. 단백질 중요하니까. 네, 현실적이고 재미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우정 꼭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처럼 저도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가고 싶은데요. 이번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깜짝 방문해주신 이중학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두 분에게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일단 저에게 일은 생계 유지와 자아 실현에 하게 해주는 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하고 싶은 일하고 잘할 수 있는 일 둘 중에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했고 그게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들어오는 소득과 또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런 성취감이 오고 그런 또 그 오는 소득으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에게 일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둘 다 하게 해주면서 성취감과 자아 실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조영민 학생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나훈자 학생이랑 네, 다를 수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일이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20살 초반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이랑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더 갔다면 지금 현재는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과 그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워라밸 즐기고 약간 이런 감정들에서 오는 행복감이 더 크게 느껴져서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행복을 위한 수단이라는 말이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네,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를 시작으로 더 큰 사회를 보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라면 함께 성장하는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참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개인적으로 지성학 강연을 통해 얻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토크 콘서트 나눠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10주 동안 함께한 지성학을 통해 두 분이 가장 크게 느끼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되게 각 다양한 분야에 대단하신 분들이 나와서 되게 다양한 얘기 들으니까 좋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듣다 보니까 뭔가 여기가 유퀴즈처럼 성공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찬 기자님 버킷리스트에 나중에 성공해서 여기 나오는 것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이 자리에서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이제 약간 학점을 채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강연을 듣다 보니 몰입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뭔가 배우는 게 많고 뭔가 이걸 써먹을 일도 생긴다는 게 되게 뭔가 남는 게 많았던 수업인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웠고요. 졸업을 해도 되게 기억에 남는 강연일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하셨으니 아까도 보셨겠지만 포럼에 빼놓을 수 없는 순서 따끈따끈한 삼행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혹시 지성학과 가천대 두 개의 키워드 중에 어떤 거 하고 싶은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천대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 한마디 할게요. 오, 천천히 효도할게요. 바다 보고 싶다고 했죠? 마지막 대. 대게 먹으러 가요. 오. 네, 재치 있는 삼행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네, 순타님께서 띄워드시겠어요? 네, 제가 지성학으로 한번 운 띄워보겠습니다. 지루하진 않으셨죠? 성급히 준비하느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학생 여러분들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동적인 삼행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특별한 만남 가져봤는데요. 이 자리 함께 해주신 두 학생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가연님, 이제 아쉽게 포럼의 모든 순서가 끝이 났는데요.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된다니 너무 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순서들을 진행하면서 저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오늘 이벤트였던 삼행시 이벤트 당첨자 발표해볼까요?
네, 어떤 삼행시가 당첨되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면 저희 총 4명 추첨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운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네,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육동규 학생이 가천대로 남겨주셨는데요. 가을의 맑은 하늘처럼 푸르고 맑은 꿈을 꾸는 천재들을 양성하는 대학 가천대로 오세요 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준호 학생의 가천대로 삼행시 준비하셨는데요. 그럼 제가 가천대로 운 띄워볼게요. 가천대학교에 다니시는 모든 멋있고 이쁜 재학생 여러분들, 천천히 공부하고 재밌는 학교 생활 즐기세요. 대신 저는 졸업합니다. 네, 다음 삼행시는 김사랑 학생입니다. 지성학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운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영웅처럼 성공의 비밀은 지식에 있습니다. 학습은 모험, 함께 떠나요. 네, 너무나도 좋은 삼행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최동훈 학생의 가천대로 삼행시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가천대로 운 띄울게요. 가는 길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이 모인 곳. 천리길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모이는 대학교, 가천대학교. 네, 당첨되신 4분 모두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정말 지성학 포럼의 마지막 인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다음 주는 기말고사인 거 잊지 않으셨죠? 저희 기말고사까지 잘 마치시고 지성학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학기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유진영 교수님께서 모든 학생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스튜디오에서 처음 했었던 말로 마무리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보다 현명하게 사는 지혜, 명사에게 길을 묻고 답을 듣습니다. 가천 시그니처 교양 강좌 지성학 2 이번 학기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즐거운 방학 보내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김가연, 권시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학생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